다음 삽질은 또 뭘까요? 또, 궁금해지네, 이거. 또 다른 삽질은, 국민 여러분들의 공분을 음, 샀던 특별 사면입니다. 네, 맞아요.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지. 특별 사면에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이 MB, 음.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되면서 바로 태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걸어 나갔다며요? 예, 들리는 말에 영어 그렇더라고.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예. 사면 되자마자 아마 바로 태어날 음, 거라고. 지난번에 그 한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속 터진다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가 또 차 탈 때는 또 걸어서 도보로. 어? 진짜 이런 게 진짜 국민들의 스트레스거든요. 그 교회도 방문을 했던 모양이던데. 그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교회 그 예, 있잖아요. 원래 하는. 진짜 이 국민들 짜증 아주 참 만근입니다. 만근. 짜증 만근. 이명박 그 사람 원래 건강의로 유명한 사람인데 음, 구치소에 있을 때 매일 아프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번밖에 없었죠 뭐. 병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불면증이랍니다. 불면증. 계속 아프다는 얘기가 계속 불면증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치소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했다니. 이게 수술 한 번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 참 좋긴 좋구나. 잠을 잘 못 자는군요. 이명박이. 이 다스 뺏겨서 그런가? 솔직히 저도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수면제 처방 받거든요. 근데 입원할 정도는 아니던데. 불면증 이거밖에 없어요. 80 넘었는데 아직 건강하고요. 뭐 당뇨가 약간 있다고는 하고 고혈압 없고 완벽합니다. 건강해요.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뭐 100살까지도 살겠던데. 뭐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입장을 낸 건데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사면의 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진짜 개소리를 했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그것도 송구스럽습니다가 아니고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개야 뭐야 이게. 이 특별사면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그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7년 BBK 특검 때 이제 윤석열이 그때 특별검사로 파견 나가요. 파견 나가가지고 수사관으로 파견 나갑니다. 그래서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면죄부로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주고 나서 또 검찰 한직을 맴돌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느 순간부터 승승장구합니다. 대검도 들어가고 그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언제쯤일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수사할 때 그때는 중앙지검장일 때인데 똑같은 사안을 다스는 이명박 것이 맞다고 또 결론 지어서 수사를 했어요. 같은 사건을 수사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또 그 결론을 만들 때마다 승승장구를 한다. 그러니까 영전을 한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저는 이명박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다스는 지금 이명박 본인 건가 아닌 건가? 이거 자기가 얘기해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자기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조작 수사라고 빡빡 우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그런 정도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같으면 얘기해지고 다스는 내 거 아닌데 윤석열이 조작했다거나
뭐 아니라거나 뭐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마 기자들도 이거 물었을 거예요, 아마.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풀어준 게 처음에 윤석열이었었어요. 예.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음. 그리고 나서 다스로 다시 이건 다스는 이명박 거다 해서 다 집어넣었죠. 예. 그것도 윤석열. 그게 윤석열이 예. 검사였을 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면이 원래는 검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잡아 넣으면 정치권에 있는 제일 높게 있는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죠. 원래 그 절차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특별사면은 두 건 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다 윤석열 자기가 다 집어넣고 자기가 사면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될 수밖에 없네요. 이런 말 참 하기 싫은데, 더 기가 막힌 이 삽질이라는 표현도 내가 지금 이건 참 순화한 거예요. 삽질은 국정농단 세력들 이번에 싹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가관인 게 언론이나 정부 발표에 박근혜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다 이명박, 김기춘 정도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니,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고 윤석열 본인도 솔직히 말해서 촛불 정부의 촛불의 은혜로 은혜 입은 거잖아요.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 그런데 정말 짝이라도 한 듯이 그런 이야기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쳐놓던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그 전원을 전부 다 사면 복권시켰단 말이죠.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복권되었다는 건데요. 복권되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당장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명단을 살펴보니까 박근혜계 쪽 중에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들 전부 사면 복권됐어요. 박근혜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출마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다. 그리고 복권해준다는 개념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선거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 진짜? 그렇게? 그래서 그 말 많던 그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도 이번에 싹 다 사면 복권 됐어요. 출마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기춘 같은 인간은 나이도 많고 뭐 이러니까 뭐 출마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면 복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고리 3인방은 이건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지지자들조차도 니네 3명 뭐 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뭐 누구 하나도 저 사람들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밀어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도 사면 복권 시켰단 말이에요. 문고리 3인방을 사면해줌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쵸. 국민들, 그러니까 특히 촛불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꼴보수 개돼지 쪽에서도조차 문고리 3인방 니네가 뭐 했냐고 따진다니까. 일말에 동정심도 없어, 얘네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사면 복권 시켜서 총선에 출마 준비까지 시켰다는 것은 박근혜 쪽하고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닌가. 저도 지금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사면을 한다고 하면 문고리 3인방을 사면하자고 법무부에서 누가 의견 내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 때 그 본인의 그 측근들을 사면 복권해 주는 것은 오케이. 뭐 이해가 다 간다 이거 칩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박근혜의 부탁을 뭐 들어줄 그런 이유가 사실은 뭐 없지 않나? 좀 약간의 자기가 집어넣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약간의 좀 뭐랄까 단서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박근혜가 이제 사저로 들어갈 때, 응. 그러니까 지난 3월 3월 3일, 응. 작년, 응. 윤석열 그 당선자 시절이에요. 네. 그때 박근혜 사저를 방문했을 때, 4월인가 3월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4월인가 보다, 4월. 이때 박근혜는 유영아를 데리고 나왔고요. 데리고 있었고요. 윤석열은 권영세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권영세 장관이 발표할 때는 뭐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뭐 전직 대통령 만났다, 이렇게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유영아가 수첩을 다 꺼내더니 따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정말 뒷목 잡는 내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빨 받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박 대통령한테 면목이 없었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걸 따로 발표를 했어요. 유영아가. 아, 맞아요. 아, 기억납니다. 아.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이건 뭐 실망 정도가 아니고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뭐 이제 3회도 끝나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나온 건데, 어떻게 검사가 자기가 범죄 수사한 피의자이자 법원이 인정한 범죄자 앞에서 면목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박근혜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무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공작이 들어갔다는 것, 뭐 자인한다?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지금 박근혜가 원하는 사면을 싹 다 줬단 말이죠. 이해를 모르겠어, 나는 이런 거.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흔히 말하는 그 꼴보수 개돼지 말을 태블릿 그 뭐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난 이런 거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난 솔직히 이건 박근혜 그 개인의 치정. 그 옛날에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게 맞는 듯 하고, 이건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공작이고, 이건 뒷거래가 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더 완벽하게 다 사면했으면 좋은데, 안종범만 복권을 안 시켜줬어요. 아, 당시에 그 경제수석, 네, 그 유명했죠. 그 안종범 메모. 네, 맞아요. 당시에 안종범은 장시호 아시죠? 장시호. 장시호하고 특검의 귀염둥이로 꼽혔거든요. 특검이 원하는 짓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당시에. 맞아. 안종범 메모는 결정타였고, 근데 안종범가 속 뺐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면에서 한 명만 빠졌다. 안종범. 그게 안종범이다. 그 안종범의 진술 때문에 박근혜는 원래 나는 기업인들한테 돈 얘기 꺼낸 적도 없고, 뭐 K민주재단, K재단에서 만들어진지도 몰랐다 이러고 있었는데, 안종범이 박근혜가 다 지시했고 박근혜가 기업들한테 돈 요구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뇌물죄가 인정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 그렇게 귀엽게 잘 굴어서 박근혜 최서원이 최서원이요? 최순실? 응. 아, 최순실이라고 해요. 22년 18년을 받았어요. 그 형을 받았죠. 저 욕 아니에요. 그 형량이에요. 이 세 명이 공범이에요. 그 안종범까지 그 뇌물 공유 범죄를 공모했다. 그래서 공범인데, 그 안종범만 4년을 받았어요. 정성층당. 그래서 법원에서 안종범은 정말 진실하게 잘 지원해서 감형한다. 그랬으면 이 사람부터 복권시켜줘야지. 안종범만 쏙 뺐어요. 지 것이 안 좋구만. 아, 그래서 그 뒤에 배우가 박근혜일 것이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꼭 집었을 거야. 안종범만 복권시키지 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거. 좀 이제 퍼즐이 좀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드네. 얼마나 밉보였으면. 결국 이번 사면은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약속한 명예회복 시켜드리겠습니다. 거의 준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아무튼 뭐 다시 질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와 그 조율을 했다고 하면 그 조율한 이유가 단순히 뭐 미안해서? 명예회복 때문에? 겁도 나고. 겁도 나고. 근데 왜 겁이 날까? 지금 이 윤석열 지지층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윤석열 지지층 30%가 사실상 다 영남권 보수 꼴통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솔직히 그냥 태극기 노인들이야. 태극기를 노인이네. 팔아먹는 노인네들. 그 탄핵 무효 태극기 들었던 그 세력이 30%가 그대로 윤석열 세력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층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시멘트 지지층이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절대 그런 지지층이 아니에요. 완전 사상무각이야 이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이 지지층은 윤석열의 고정 지지층이 아니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1년 동안 박근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조용히 있었거든. 박근혜 측에서 자기 측근들한테 자기 측근들부터 이렇게 사면 복권 시켜놓고 2023년 금년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는 다 사면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빚정기 다 끝났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명박 박근혜가 윤석열하고 같이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가? 이명박만 해도 지금 일을 갈아요. 아니 그렇대죠. 다수를 자기 거라고 했다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거 감옥 갔잖아 이것 때문에. 이거 참겠냐고 이게. 그 사람이 감옥에만 3년 있었어요. 이명박의 내심의 의사는 이재호를 통해서 아마 발현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 나와서 그 윤석열 진짜 열심히 씹고 있던데 뭐 이게 이명박의 내심이 아닐까, 속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나이도 있고 이재호 씨는 아마 이명박보다 일을 더 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면으로 뭐 언론사에서는 뭐 이명박 박근혜에게 다 같이 통합됐다. 뭐 이명박 박근혜가 그 윤석열과 그러는데 사면한 순간에 이게 딴 살림이에요. 언론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거. 이거 뭐 얘네는 판단 안 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써준 대로 읽잖아요. 뭐 이제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합리적이고 또 재밌네. 진짜 재밌어. 삼국지 같죠? 이게 재밌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나라 일인데. 나 참. 그러면 이 사면의 이 전체적인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 과거의 그 탄핵 세력들하고 이제 그 보수 통합으로 뭐 이제 그런 포장을 해서 뭐 2024년 총선 대비하겠다 뭐 이런 뭐 속내가 있는 뭐 그런 밑그림 같은 걸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림은 짰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총선에서 이 사람 갖고 이기겠나 그 생각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겠나. 아니 3월 8일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이제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자기 입으로 뭐 얘기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더 미룰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모든 일은 2월 초에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뭐 제 생각도 뭐 같은데 같은 그 부류인데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이를 믿겠어요? 신뢰하겠어요? 아유. 어린 방푸르치도 없는 얘기지. 자, 알겠습니다. 뭐 이제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도 나왔고 내년 총선 얘기도 나왔고 그럼 이제 다음 우리 얘기거리로 2024년 총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